네, 주소연 어학원 부원장입니다. 지금부터 UNADM 신설 과정의 학습 구성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습 구성을 이 동영상 말고요. 문법 수업 상세, 독해 수업 상세, 청취 수업 상세, 이 편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네, 거기까지 말고 일단 대략적으로 수업이 문법, 독해, 청취로 구성된다는데 각각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학습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좀 시작해서 가능한 좀 짧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죠. 지금 이 동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각 이 학습 과정, 각 구성에 대한 요약 안내가 쭉 나오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문법 집중 수업 주 3회반입니다. UNADM 과정은 주 3회반으로 첫 번째 날이 문법, 두 번째 날이 독해, 세 번째 날이 청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문법 집중 수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00분 수업은 다 똑같아요. 문법이든 청취든 독해든 100분 수업을 하는데, 문법인 날은 100분 수업 중에 문법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내용, 오늘은 뭐 일반 동사를 하겠다, 뭐 투부정사를 하겠다, 관계사를 하겠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많이 펼치는 게 아니라 내용의 양을 축소시켜서, 단 그래도 많이 배우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거보다는 조금 배우더라도 이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되고 내 거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지식은 내 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문법 내용을 축소시켜서 대신 최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암기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암기만 해서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문법에서 가장 포인트가 이해가 안 된다고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왜? 전처럼 머릿속에 넣고가 아니라 요즘은 활용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뭐라도 남아야 활용을 하든 응용을 하든 하면서 이게 이거였구나, 어느 정도 이해 단계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나 문법 안 해, 귀찮아, 나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이것만 찾다가 시간만 보내는 거잖아요. 일단 머릿속에 넣으세요. 심지어는 한국어가 모국어죠. 제일 잘하죠. 한국어 문법 뭐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모국어를 십몇 년 동안 주구장창 썼는데, 그리고 듣고 말하고 쓰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도 문법 얘기만 딱 나오면 한국어 국문법이요,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시험 보면 왕창 틀린다. 국어 학교에서 보는 시험 있죠. 문법만 갖고서는 국어 시험을 다 냈다고 쳐봐요.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이해 못해요. 한국어 문법도. 일단은 한국어 문법도 고등학교생이 돼서, 그러면 벌써 16년이 넘잖아요. 한국어 사용한 게. 고등학생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전달해도 이해 못하고 일단 머릿속에 막 넣고 지나가고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하물며 지금 영어 뭐 얼마나 있다고요. 그 상태에서 문법을 이해하면서 갈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당연히 좋죠. 좋은데 이해가 안 된다고 문법을 놓으면 안 된다. 일단은 머릿속에 넣으란 얘기입니다. 수학을 갖다 개념을 배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수학 놓아버릴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머릿속에 넣잖아요. 공식이나 기본 개념을. 그리고 문제 풀고 하다면 어느 시점인가 되면 그 개념과 공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문법을 놓지 말라.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머릿속에 넣어라. 그러면 시간이 쌓이고 시제를 배웠어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배우고 끝나나요? 시제가? 배우고 계속 과정이 반복되고 올라가면서 반복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푸는 문제, 다루는 지문들, 이게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제대로 쌓이기 시작하고, 지금은 몰라도 6개월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하다 보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없이 한꺼번에 턱 어느 날 문득 봤더니 알게 됐다.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부터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주고 암기를 시킬 겁니다. 이해는 최대한 시키는데 안 되면 그냥 암기를 시킬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응용 활용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요거 보세요. 일단은 문법을 한번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죠. 안 되면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법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2차 같은 내용이 이제 문법 문제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반복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한 요 문법 내용에서 에센스, 그러니까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를 딱 뽑아서 클래스 자료를 만들어요. 클래스 자료를 저희가. 그리고 수업 중에 이 클래스 자료를 바로 외우게 할 거예요. 이게 문법 시험 대비 공부가 돼요. 정규 과정은 요게 주면 집에 가서 학생들이 외워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수업 중에 아예 암기까지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럼 문법 클래스를 하면서 세 번째 반복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자, 끝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클래스 자료 그대로 시험을 보고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30분이 걸리든 60분이 걸리든 그렇게 네 번째 문법을 다시 점검하고 다루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됐죠? 자, 시험을 완결하고 갔습니다. 집에. 그럼 뭘 하냐? 이 클래스 자료를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서 다시 열어가지고 다시 입력하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보면서 베끼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다시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번째죠?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수업에 5번을 반복시킬 거예요. 암기도 시키고 문제풀이도 시키고 시험도 보게 하고 집에 가서 나름대로 최종 정리도 하게 하고 5번을 시킬 겁니다. 이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문법 공부일 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너 이거 외워 안 외우면 때릴 거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게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집에서 가능하세요? 부모님들이 이해 암기시키고 활용 문제 풀게 하고 또 암기시키고 시험 보게 하고 마무리 정리하게 하고 가능하신가요? 개인 교습자들도 이렇게 못한 거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원도 안 되니까 결과가 없었겠죠. 이거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문법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수업 다 끝나고 테스트까지 끝나고 집에 딱 가죠. 학생이 할 거는 했던 거를 그냥 한번 쭉 정리만 하는 거. 타이핑 빠른 학생들은 진짜 15분? 2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날 문법 과정이 딱 끝나요. 그리고 5번이나 머릿속에서 일단 반복이 됐어요. 괜찮잖아요. 자, 문법 구성은 그렇게 했고요. 독해를 보죠. 독해가 지금 정규 과정은 문법 수업은 단독으로 하는데 청취 독해는 하루에 한 번 100분 수업에 청취 반, 독해 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UN 베이직이나 UN ADM 이 과정에서는 그럼 학생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독해는 독해만, 청취는 청취만 이렇게 구분해서 주 3회를 문법만, 독해만, 청취만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법 학습날은 문법과 문법 시험 대비 공부. 자, 독해 수업인 날은 독해 학습 집중하면서 단어 시험 있죠. 단어, 수거, 문장 이거를 아예 수업 중에 완결 암기 그리고 시험. 청취죠. 청취 집중 수업하고 청취 그 교과서 지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발췌된 단어 그 다음에 수거 문장을 암기 그리고 수업 끝나서 시험 통과 요렇게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교과서가 기준이 됐습니다. 독해를 본래 UN 베이직에서 중2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번 해봤는데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UN 베이직을 중1 교과서 라인으로 독해를 포인트를 맞췄고요. 이 UN ADM 중등과정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독해를 기준으로 해서 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진 단어 수거 문장을 암기시키면서 암기 학습 훈련을 시키고
어휘력도 그만큼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독해가 진행이 됩니다. 자, 독해에서 진행되는 어떤 과정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문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주소연학원의 독해는 일단 지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여기서 어느 부분이 핵심인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 보는 눈을 키워주는, 그리고 학생들 안 하는 거 있죠. 뭐죠? 모르는 단어가 쭉쭉쭉쭉 나오는데도 단어를 안 찾아요. 이거 습관시켜야 되거든요. 수업 중에 계속 단어 찾아가면서 교재에 찾은 단어 쓰게 하고, 그리고서는 해석 나름대로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주시시킬 거예요.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 혼자서라도 집에 가서 독해 숙제를 제대로 할 때 본인도 단어 찾고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훈련시킬 겁니다. 수업 중에. 그리고 다양한 응용 문제를 독해 수업 중에 진행할 거예요. 교과서 지문이 독해가 일단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 문제, 교과 내신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욱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독해 지문 속에서 문법, 어법 문제 응용해서 만들어서 출제시키고 구성을 다시 뒤바꿔 놓고서는 재구성을 시키고, 이런 것은 많이 틀리거든요. 요런 실전 문제를 가지고 내신 시험까지도 대비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응용력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단어 암기를 바로 들어가서 암기를 완료시키고 시험 보고 귀가. 자, 귀가 후에 독해니까 독해 과제가 있겠죠. 네, 지금 정규과정 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독해 수업을 했어요. 집에 가서 독해를 해요. 새로운 지문, 수업 중에 하지 않은 새로운 지문과 문제를 주고, 자, 이거를 너네들 혼자서 고민하면서 뚫어, 완결해,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럼 수업 중에 단어 찾고 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똑같게 단어 꼼꼼히 찾고 해석하고 문제 꼼꼼히 풀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좋은데,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갔는데 집에서 혼자서 하려니까 안 하는 거죠. 단어 20개는 최소한 찾아야 될 학생이 10개도 안 찾아요. 5개도 안 찾아요. 그럼 해석이 제대로 되고 분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방이 모르는 단어인데 그냥 감각으로 아, 이게 답일 것 같아, 툭툭툭,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이거를 통과할 때까지 정규과정은 독해 답안이 개수가 있어요. 뭐 20문제 중에 마이너스 5개까지만 제출을 인정해 주겠다. 그럼 6개 틀렸죠? 제출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UN 베이직이나 AD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업 중에 했던 독해 지문 있죠. 여기 분석을 다 끝낸단 말이에요. 교과서 그 지문을. 그거를 이어서 응용 문제를 푼다고 했죠. 집에 가서 풀어내는 문제가 새로운 지문이 아니라 수업 중에 했던 지문, 그거를 그대로 이어서 문제만 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확 줄어들죠. 그러면 수업 중에 아,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했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미 단어도 다 찾아놨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부담률은 많이 줄 겁니다. 그러면서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자꾸 조금씩 시간이 쌓이면서 습관이 되겠죠. 요렇게 독해 과제가 구성됐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제출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독해를 제대로 하는 습관이 쌓이는 시간만큼 분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청취 수업은 일단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안 어려워요. 중학교 3학년 이 교과서에 있는 청취가 보통 대화문으로 나오거든요. 대화문 이렇게 나오는데 지문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그리고 그 대화문에 해당되는 음원 있잖아요. 청취 음원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UN 베이직 아이들 학생들도 실제로 숙제를 하거나 수업 중에 그 받아쓰기를 교과서 갖고 하거든요. 들려주고 빈칸 채워 이렇게 되는데, 이 주소연학원의 빈칸은 뭐 한 문장에 2개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거의 다 받아쓰는 식으로 돼 있어요. 거의 다 빈칸인데도 처음에만 뭐 한 번, 2번 정도만 좀 왔다 갔다 방황을 하고 한 3번째 수업 정도만 되니까 빠른 학생들은 2번째에도 적응을 완료하더라고요. 충분히 수업 중에도 충분히 받아줬고 숙제는 뭐 거의 문제 없이 제출이 돼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 풀기는 중학교 3학년 영어 듣기 능력 평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와 음원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할 거고요. 근데 그 문제 풀이가 막 20문항 30문항을 하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문제 풀이 10문항 10분, 그리고 채점해 가지고 성적 딱 적용하고,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에서 발췌된 지문을 가지고 받아쓰기를 해요. 디테이션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한 20분 15분 20분 받아쓰기 하고, 청취에서 중요 지문 있죠, 요거 딱딱딱딱 선생님이 체크 밑줄 요거는 정확하게 써놔,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와글와글 외워가지고 5분 6분 정도 외워서 쪽지 시험도 보고, 좀 다양하게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학생들이 1분이든 2분이든 손실 없이 100분을 꽉 채워서 완성을 해요. 수업 100분을. 그리고 나서 역시 이 지문이 나온 교과서 내에서 단어, 수거, 문장 뽑아가지고요, 바로 외우게 할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까지 봐요, 수업 중에. 그리고 3층 테스트룸으로 보내서 마무리 한 20분 15분 한 다음에 1차 시험 통과되면 귀가, 거기서 통과 안 되면 두 번째 시험까지 응시하게 해줄게. 그리고선 뭐 15분 30분, 그리고 공부해서 2차 응시 귀가, 이렇게까지 완성하고, 귀가한 다음에는 받아쓰기 있다 그랬잖아요. 받아쓰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한 3, 40분? 단지 이 청취에서는 왜 수업 중에 쪽지 시험이란 걸 본다고 했잖아요. 이 쪽지 시험이나 이런 시스템은 뒤에 가서 입학한 다음에든 뭐 입학하기 전이든 확정이 된 다음에 상세하게 안내하는 동영상이 따로 있어요. 뭐 한 15분, 20분짜리 동영상 보면 아, 이게 쪽지 시험이고 쪽지 과제가 이거구나 알거든요. 쪽지 과제는 뭐 한 1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부담일이 없죠. 자, 100분의 빡빡한 수업과 정신없이 1분도 손실 없는 수업과, 수업 끝난 다음에 정신없이 집중해서 시험 응시해서 마무리 짓는 시간, 집에 가서 3, 40분, 4, 50분 정도에서 그날 모든 학습이 끝나는 이 시스템. 요렇게 청취, 독해, 문법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지금 동영상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이 동영상 밑에 항상 붙는 게 뭐냐면은, 동영상이 위에 있는데도 잘 안 보세요, 희한하게. 그래서 붙여놓은 겁니다. 자, 지금 한 17분 정도 됐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다시 볼게요. 요겁니다. 요거는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 접속해 가지고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 학습이라는 동영상 안내 설명에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자꾸 안 봐서 그냥 간단하게 마이페이지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잖아요. 마이페이지에 접속을 해요.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이페이지에서 온라인 학습, 정규 코스 온라인 학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온라인 학습 페이지가 떠요. 그러면은 문법 수업인 날은 문법 과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취 수업인 날은 청취 과제와 쪽지 과제가 있어요. 독해 수업인 날은 독해 과제가 있겠죠. 요렇게 요거를 클릭하면서 하는데, 처음에 첫 번째 숙제를 할 때만 따라하기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한 15분 17분짜리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아, 문법 과제는 이렇게 하는구나, 청취 과제는, 쪽지 과제는, 독해 과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충분히 알거든요. 한 번만 보면 돼요. 그거 보고 숙제하면 그 다음부터는 볼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온라인에서 되는데, 여기 지금 수업 변경, 줌, 녹화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수업 방식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등원 학습이 있고, 줌으로 실시간으로 등원 학생과 같이 하는 수업이 있고, 아예 수업 시간을 못 맞추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녹화된 영상을 전부 다 제공하기 때문에 녹화 영상 보고 숙제하고, 여기 줌으로 들어오거나 온라인 녹화를 할 때는 요 온라인으로 시험도 봐요. 등원한 학생은 온라인으로 시험 못 봐요. 저 수업만 듣고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응시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이게 부작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줌이나 실시간 줌이나 녹화 수업을 들어온 학생한테만 제공되는 온라인 시험 응시예요. 요거 온라인 시험 응시할 때 학부모님들 옆에서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메시지 뜨고 인증까지 거쳐야 돼요. 요거는 온라인 학습이라는 동영상 편에서 상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매 수업이 끝나고 5분 10분이면 바로 뜨거든요. 요거 누르면은 그날 배운 수업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수업 끝나고 5분 10분이면 동영상이 바로 업로드되고 재생이 돼요.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이 되는 녹화 수업 영상을 무조건 전체 수업을 다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줌 수업일 경우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줌 수업을 어쩔 수 없이 자주자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내의 문을 공지사항에 띄워놓을 겁니다. 마이페이지에 그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세요. 이 자료예요. 이 자료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더 나을 것 같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줌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아까 등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수업 자료라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제가 일부러 띄워놨고요. 줌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업 자료가 떠요. 문법 수업 자료, 청취 수업일 때 수업 자료, 독해일 때 수업 자료가 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등원을 하면은 문제 풀잖아요. 청취든 독해든 문법이든. 근데 줌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물론 교재에다가 풀면 되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이 제대로 풀었고 답을 뭘 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뭐 채팅창에다 올려라 이렇게 해도 채점을 실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온라인에서 수업 때 등원한 학생이 푸는 자료를 같이 띄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같이 풀고 선생님이 딱 마감하면은 채점 결과가 자동으로 툭 떠요. 이 학생은 수업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보시면 이해가 되고 한 번만 활용해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요 자료는 이 줌 수업에 관계된 자료는 공지사항에 띄워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전체적인 문법, 청취, 독해 요약 설명을 해드렸고 상세 설명 있죠. 요 동영상 말고 문법 상세, 청취 상세, 독해 상세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학생이 학원에 오죠. 와서부터 귀가할 때까지 어떻게 시간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지까지를 상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학생이 지금 처음 가는데 첫 수업인데 첫 문법인데 첫 독해인데 첫 청취인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이게 궁금하고 불안하신 분들은 꼭 그거를 상세편을 보세요. 그러면 동선, 학생이 학원에 와서부터 귀가할 때까지 동선을 쫙 설명을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약적인 학습 구성에 대한 안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